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순곤 회장님께서 수고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와보니까 또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주로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취재를 많이 했는데 그때 뵀던 분들도 계시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김진기 회장님도 그 후에 회장 하셨을 때 한 분 강연 차 나간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 공군 사병 출신인데 헌병이라고 하면은 사병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서운 분들인데 결국 이 군기를 잡는 분 아니겠습니까? 요새 제가 이 군부대에 가보니까 이 사회에서 이 무질서한 거와 똑같이 한국은 이게 용병 집단이 아니라 국군이니까 사회가 무질서하면 군도 무질서해지고 사회가 좌경화되면 군인도 좌경화되는 게 똑같이 맞물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사병들이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병들이 직속 상관 말고 다른 중대, 다른 대대에 있는 사병을 만나면은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아저씨. 아저씨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상병이 병장을 만나면 병장이라고 해거든요. 김병장 이렇게 불러야 될 텐데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근데 군에서 그것을 제지하려고 전우라고 부르라고 했더니 그것이 먹히지 않고 계속 아저씨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계급사회에서 아저씨라고 부르면은 그때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면 생각이 행동을 바꾸죠. 그래서 아저씨 군대가 되는 거죠. 그건 사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와 비슷하게 물려가는 게 뭐냐면은 지금 초병들이 아시겠지만 초병들이 총을 들고 서 있는데 실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후방에서 지금 초병들이 다 몽둥이 같은 총만 내고 경비를 쓰고 있어요. 일선에서만 실탄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내무반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총기를 그 총가에 걸어놓고 그걸 다 이 쇠사슬로 묶어요. 그래서 그걸 열려면은 열쇠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안 되고 두 사람이 같이 열어야 이 총기 사고를 막는다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럼 갑자기 공비가 나타나면은 아마 그 열쇠 찾는 사람 찾다가 다 맞이 죽을지도 모르죠. 군인이 총을 잡는 것을 이렇게 끓이고 계급으로 부르는 것을 싫어하는 이런 군대가 됐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과거에 다 우리 대한민국 군대의 군기를 잡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헌병한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충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비가 좋은 것은 현역한테 사심 없는 충고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군대에서 일어나는 이 군기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스라엘의 군대 취재를 자주 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휴가를 갈 때 탄과 총기를 같이 가져갑니다. 그것을 또 반드시 띄우고 다녀요. 그래도 총기 사고가 안 난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휴가 갈 때 M16 딱 탄창 띄워가지고 그쪽에 또 개물판을 거꾸로 해가지고 메고 다니죠. 그러면서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사격해야 될 때 같으면은 그 사병의 판단으로 총을 쏜답니다. 그런데 총기 사고가 안 난다고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꼬불꼬불한 곳을 운전할 때 좀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사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이제 다 어떻게 보면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덤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 지금 평균 연령을 보면은 한국은 남녀 합쳐가지고 평균 수명이 80입니다. 미국보다도 평균 수명이 한 살이 더 많아요. 물론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은 일본입니다. 한 85세를. 북한은 지금 평균 수명이 얼마나 하는 데 대해서 통계가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는데 대충 합산하면은 한 65세입니다. 평균 수명 65세.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은
65세니까 아마 대부분 다 여기 안 계실 분들입니다. 저도 해방동이니까 만 65세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인구, 이상 인구가 얼마냐 찾아보니까 약 5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을 고령 인구로 쳐가지고 그것을 고령화의 척도로 삼아 지금 11%입니다. 이게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주 좀 편안하게 사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병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도 계시겠지만은 지금부터 사는 생활은 덤으로 사는 거니까 그동안에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았다고 그러면 65세 이상은 이웃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살아본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더 오래 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2007년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 때 이 50세 이상 이 노장층이죠. 50세 이상 이 절대적으로 이명박 후보를 지지를 해서 530만 표 차이로 당선을 시키게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아마 50세 이상 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숫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50세 이상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36%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투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컨대 투표율이 50% 이상 되면은 아마 이 50세 이상 투표자가 전체 투표자 중에 45%에서 50%를 차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향이 매우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나라당 후보를 많이 지지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죠. 이 표를 분산시키면 힘이 없습니다. 어떤 집단이 표를 한쪽으로 몰아줄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교육감 선거죠. 교육감이라는 것은 지금 경기도에 정교조가 지지하는 교육감이 들어서니까 아주 해괴한 짓을 하고 있는데 말리지를 못합니다. 만약 그런 교육감이 서울에도 뽑히고 부산에도 뽑히고 광주에도 뽑히고 대구에서도 뽑히면은 교육권을 정교조가 가져가는 거하고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 도지사 선거보다는 교육감 선거에 더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야 됩니다. 50세 이상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좌파들이 해주면 좋을 게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 전에 5월 23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날인데 자살한 1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또 난리를 치면은 아마 50세 이상 보수층이 화가 나서 또는 불안해가지고 투표장으로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은 어떻게 해서 망하느냐 하면 예외도 없습니다. 북한도 그런 식으로 좀 망하지만 자기가 잘못된 것을 절대 수정을 하지 못합니다. 친북 좌익 세력들과 공산당이 망하는 것은 원리가 하나 있어요. 자충수로 망합니다. 전부 자충수로 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조직도 잘하고 나름대로 신념도 강하고 용기도 있습니다. 그럼 왜 망하느냐? 한번 어떤 길로 가면은 수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수정을 할 수 없는 이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강점이 있느냐? 겉으로 보면은 혼란스럽기도 하고 중구난방기도 하고 한데 잘못된 게 있으면은 일단 시행착오를 한 다음에 수정을 합니다. 고쳐요. 좌파 정부 10년을 경험한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익들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남한의 친북 좌익 세력들도 우파가 잘했으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오만해가지고 거침없이 나가다가 지금까지 이런 소멸의 길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그 좌익 세력들이 막 떠들어주고 하는 게 그게 좋은 의미에서의 선거운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